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게 바로 꼬마 빌딩입니다. 자, 이제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했는데요. 자, 아파트 가격이 대략 뭐 20억, 10억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데 그냥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꼬마 빌딩이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했을 때 그 수익률에 따라서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을 많이 실현하셨으면 꼬마 빌딩을 한번 갈아타 보는 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젠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 볼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보면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 보자.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그리고 또 단독주택에 대한 유형별 매매 가격 상승률이 나옵니다. 자, 5년간의 상승률을 봐보면 단연 아파트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0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률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와 단독주택을 봤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많이 상승했었지만 과거 사례로 봤을 때 2008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가격 하락률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 본다라면 상품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 지수로만 본다 하더라도요. 자,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봤을 때 가격 상승률은 2008년도까지 대부분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낸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쭉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보합세, 약보합세에서 약간의 상승을 기록했었다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을 두고 본다라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만 장기간을 두고 본다라면 아파트와 다른 상품들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독주택과 아파트만 보더라도 단독주택은 꾸준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겠고요. 자, 한 예로요. 상수역입니다. 마포구 상수역에 있는 상수 두산 위브 아파트라는 것을 샘플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대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6억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약간의 하락기를 거쳐가지고요. 지금 2018년도에는 9억 원 정도의 아파트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약 40% 정도의 상승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아파트와 좀 다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아파트가 상수역 남쪽에 위치한 두산이브 아파트고요. 이 주변에 단독주택들, 즉 다가구 주택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같은 2006년, 7년도에는요. 3.3제곱미터당 약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은 대략적으로 6억 정도를 했었고요. 만약에 3.3제곱미터로 계산했을 때 한 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대략 한 6억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 6억 원, 아파트 33평대가 6억 원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에서 약 9억 원 정도로 상승했고요.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약 1,300 정도 하던 가격이 2018년도에는 한 3,500만 원 정도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장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도 상승을 많이 했던 거고 만약에 단기적인 부분을 본다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봤을 때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죠. 비교를 해보면 자, 2013년도에 6억 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6억 원 하던 아파트가 2013년도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5억 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2018년도에는 9억 원을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5년 동안 본다면 약 80%가 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는 약 12억 원에 대한 시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7억 원이니까 약 42%. 당연히 아파트가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만약에 2008년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승해서 상승률이 그대로 80%인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는 5억에 매입했던 부동산이 약 17억 원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률로 따지면 240%, 즉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와 못지않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도 많은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 가격도 예전에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실현하시고 이제 꼬마 빌딩으로 좀 갈아타보겠다라는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자, 꼬마 빌딩은 말 그대로 좀 작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10억에서 20억, 뭐 때로는 30억, 좀 더 좋은 아주 강남 지역 가면 꼬마 빌딩이 약 50억 하는 건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좀 저렴한 건물. 그래서 한 10억에서 20억짜리 정도의 충분한 건물도 꼬마 빌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은 대략적으로 99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즉 약 한 30평에서요. 약 한 100평 정도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주거와 상가가 같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또 복합 건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는 굉장히 참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아파트처럼 이런 토지 가격, 땅 가격,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이 생긴다거나 또는 업무 시설이 생긴다거나 하는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든가 또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 이렇게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이 당연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건물주의 능력으로 임대료가 상승되면 수익률에 의해서 매매 가치가 오를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은 부동산의 부동성으로 인해서 주변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물주의 능력으로 매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료가 오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로 움직이죠. 예를 들자면 5%의 수익률을 우리가 부동산의 기준점이다라고 했을 때 샘플입니다. 만약에 월세가 지금 100만 원이 나온다라면 수익률 5%로 봤을 때 이 매매 가치는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주의 능력으로 이것을 200만 원으로 올라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매매 가치는 5%의 수익률을 했을 때 4억 8천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세를 2배 올렸더니 매매 가치도 2배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선 월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주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연예인 중에서 예전에 매매를 했다가 수익을 봤던 사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하고 2층 정도의 상가가 있었던 건물이 전체적인 커피숍으로 변하면서 매매 가치가 기존에 29억 원에서 대략 46억 원에 매도를 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봤었던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던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택 빨간 벽돌집이었었는데요. 자, 이것을 커피숍으로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더니 매매 가치가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본다면 신축입니다. 자, 기존의 단독주택, 허술한 단독주택인데요. 자, 이 허술한 단독주택을 신축 주택으로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월세도 받고 또는 전세도 놓을 수 있는 아주 신축형 주택으로 변모됨으로써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당히 좀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자,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방 4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방 4개가 있는데 한 가족이 쓴다라면 뭐 부모님 쓰시고 자녀분 쓰시고 하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월세를 산다고 했을 때는 가족이 살기 때문에 월세가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라는 부분으로 만약에 임대를 놓으신다라면 방 하나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를 더블 침대라든가 또는 2층 침대를 통해서 한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작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체에서 월세가 200만 원 나왔다라고 하면 한 방에서 이제 월세가 100만 원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이 4개가 있으면 곱하기 4개 해서 약 400만 원에 대한 월세가 나오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짜리의 부동산 가치와 4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면 그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똑같은 집이라도 쉐어하우스로 움직였을 때는 그 매매 가격을 상당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한테 렌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 역시나 기존에는 월 단위로 임대를 줬다라 하면 이거는 일 단위로 임대를 주는 것이죠. 따라서 월세로 받았을 때 약 100만 원이었다는 주택이 일 단위로 하게 되면 하루에 7만 원에서 약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30일 정도에서 공실률까지 계산했을 때 대략 2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역시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월세에서 20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렇게 건물주로서 또는 집주인으로서 본인이 월세를 끌어올려서 매매 가치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들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02-6938-2062번 연락 주시면 저희 임종욱 해결사의 명쾌한 해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사와 함께 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결사님 세미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이틀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자, 주제는 이젠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볼까입니다. 자,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고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 이제는 월세를 통해서 좀 시세 차익에 대한 안정성과 그리고 또 월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좀 가져가시는 전략 이렇게